안녕하세요. 네,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집에라서 조금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일요일이라서 편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으셔도 네, 그냥 계세요. 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이번 갑니다. 주에 한 주간의 창업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창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몇 가지 굵직한 기사만 전해드리고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2020년 4월 2일자 신호경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 신문사로 여러 언론사로 같은 내용이 갔을 거라고 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8, 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과 금융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네, 즉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분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는 세부 요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한 프랜차이즈로 지정이 되면 대출금리나 보증료 인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일날 4월 2일이죠.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으로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 그리고 필수 품목 가격이나 광고 또는 판촉비 지원, 그리고 점포 손해 보전, 현금 지원하는 가맹점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중에서 하나만 충족을 해도 금융 지원에 또 보증료 차감의 지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이 5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웬만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웬만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까다롭지 않은 그런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해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은 한 달 금액, 한 달의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 면제 주었다면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령 한 달에 25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 본사가 있다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요. 가맹점주가 그러면 25만 원에서 2,500만 원이군요. 그것도 크네요. 자, 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춰주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또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 판촉 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이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에게는 재난지역, 특히 대구 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된다. 자, 이런 요건들을 사용하는 현금을 또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서 가맹본부가 부담을 하게 되면 이 정책 자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5가지의 조건을 보면 그렇게 본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요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면 금융 지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산업은행에서 0.6%포인트 인하의 금리 인하의 지원을 받고요. 수출입은행은 0.2%포인트, 또 중진공은 0.3%포인트, 또 소진공은 0.6%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요. 보증료 차감도 신보에서 0.2%포인트 차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착한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원 혜택을 주는 이런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번 주 최대 이슈였죠. 배달의 민족이 깃발꽂기를 없애고 가게 사장님들에게 이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재명 시장까지 경기도의 이재명 시장까지 나서서 배민의 이 수수료 정책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배민 깃발 꽂기 없앤다는데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 호소, 이런 제목으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배달민족 매출 5.8% 오픈 서비스 제도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오픈 서비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매출, 만약에 뭐 2만 원어치의 매출이 간다 그러면 이 매출 대비해서 배민에서 정해둔 5.8%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이 가면 얼마죠? 5.8%면 580원을 받겠다는 뜻이고, 2만 원짜리의 상품이 배달이 되면 1160원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것이 오픈 서비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88,000원의 정액 광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그 배달 민족에서는 가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을 어플을 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위부터 랭크되어 있는 그런 가게들이 이제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른바 깃발을 꽂는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가게에 그 반경 몇 미터 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를 꽂을 수 있고요. 그 반경에서 또 벗어나면 또 한 개를 꽂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 또 한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도 사실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 예를 들면 그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꽂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깃발을 꽂으면, 깃발이라는 게 광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플을 켰을 때, 소비자 어플을 켰을 때 가장 그 잘 보이는 위치가 상위겠죠. 거기에 광고를 탑재하는 게 깃발을 꽂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수십 개 꽂으면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또 광고비를 집행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민족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는 뭐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뭐 그 속을 다 들어가 보지 않고서 잘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의 그 깃발에 꽂는 것을 3개까지만 제한한다. 그러면 하나 깃발을 꽂는데 88,000원이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3개를 꽂으면 83, 24, 83, 24, 26만 4천원이 되겠네요. 26만 4천원치만 깃발을 꽂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배달 그 매출액이 얼마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달 매출 대비해서 5.8%의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게 이번 배달의 민족의 4월 1일 날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기 좀 편하시겠죠? 배달앱 1위의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88,000원의 정액 광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깃발이에요. 5.8% 수수료 제도로 수익 정책을 바꾼 가운데 수수료 인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네, 뭐가 진짜 맞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 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배민은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인상이나 다름없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민의 횡포다, 정치권의 비판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는 4일 밤, 어제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는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 것 같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 5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국회에서 4월 총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이 지사의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자, 배민은 1일부터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오픈 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요 5.8% 매출을 받는 그 수수료 받는 것을요, 그냥 특정해서 명칭을 오픈 서비스다 이렇게 조금 약간 오픈 서비스? 네, 어쨌든 그런 단어로 오픈 서비스 제도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5년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월 88,000원을 내면 음식점 목록 상단에 가게 이름이 노출되는 이른바 울트라콜 정액 광고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바로 이게 그 깃발을 꽂는다는 거예요. 울트라콜이. 그 광고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울트라콜 제도 하에서 자금 동원력이 있는 매장들이 많게는 수십 개의 울트라콜 광고를 중복해서 노출하는 깃발 꽂기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 오픈 서비스라는 새 과금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픈 서비스 제도에 대해 배민 쪽은 그동안 전체 매출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5.8%가 넘었었던 가맹점 52.8%에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7.2%는 어떻게 되나? 자, 이 광고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5.8%면은요, 사실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또 적고, 누구에게는 또 많을 수는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자, 오픈 서비스 정책을 비난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일부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픈 서비스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우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 이게 외국 기업이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를 먹은 거죠. 자, 우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발표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일방적으로 독과점 횡포 시작이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없는 셈입니다. 자, 이미 공표하고 예고한 바 있는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자,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2위 업체인 요기요는 매출의 12.5%를 수수료로 받고 있어서 배민의 수수료율 5.8%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또 배민이 울트라콜과 함께 운영하던 수수료 제도 오픈 리스트는 수수료율이 6.8%였는데 새 제도에서는 1%포인트 낮춘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배민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지적하는 배민의 모순, 정치권의 무리한 배민 비난과는 별개로 배민으로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새 제도 하에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모모 씨는 그동안 울트라콜 광고를 4개 쓰면서 광고비를 35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네, 깃발 하나당 88,000원이니까 4개면 약 3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오픈 서비스가 시행되면 3월 매출 3천여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가 180만원을 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5.8%니까 6% 정도 되면 368, 180만원 정도 되겠죠. 자,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소속된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박승민 정책위원도 프랜차이즈 경우는 브랜드 이름이 있다 보니 울트라콜을 1개에서 2개 수준으로 적게 운영하는 가맹점도 많았다. 하지만 울트라콜을 1개만 사용하던 협의회 소속 한 점주의 사례를 보면 수수료 부담이 88,000원에서 무려 70여만 원으로 훌쩍 커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직 시행한 지 5일째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민의 새 수수료 제도가 정말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민의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지적하는
배민의 모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2015년 배민 수수료 영원 발표 당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민으로 들어갔다. 그때 회원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와서 더 부담이 큰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류 부장은 배민은 매출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게 나오는 곳은 영세한 곳일 수도 있지만 배달이 주된 매출이 아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홀 매출에 주력하는 식당의 경우도 많다며 배달 매출이 많이 나오는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배달에 생계를 거는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수수료 정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이 커지는 제도라고 덧붙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 배민이 지금 4월 1일 날 이제 그 배달 매출에 대비해서 수수료를 5.8%를 이제 받는다고 정책을 밝혔고요. 글쎄 아직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뭐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수수료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100% 매출 100%에서 5.8%가 이제 수수료율로 배달 수수료로 나가야 되니까 어찌 보면 3천만 원을 파는 곳이 예전에 배달 민족이 없었을 때는 배달을 하는 그 직원을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80만 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 매출에 그러니까 배달로만 3천만 원 했을 때 배달 직원을 180만 원을 준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뭐 많을지 적을지는 뭐 그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일단 여태까지 배달의 민족이 매출 대비 수수료를 받지 않고 깃발 꽂는 그런 광고비만 받고 있었는데 그 광고비를 줄인 게 아니에요.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개수를 3개로 제한을 했고 대신에 그 매출 대비 5.8%의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가장 큰 이슈는 이 배달의 민족 깃발 꽂기를 없애고 매출 대비 5.8%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 이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정부에서 금리 혜택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번 주에 프랜차이즈 관련 뉴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도 안 했어. 마이크하고 마이크가 10몇 년을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 방송 하고 그냥 방송은 또 다르니까 긴장감도 없네 이거. 원래 방송은 긴장감 좀 있는데